절대 정식으로 사귀고 있는 애인이랑 여자친구를 제외하면 술 취한 분이랑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중간간이라는 건 의식이 없는 분들, 한거불능인 분들이랑 그냥 관계를 가지기만 해도 죄가 성립돼 버려요. 강간죄가. 중간간은 막 앞에 준이 붙었지만 강간죄랑 똑같아요. 그냥 강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술에 만취해가지고 의식이 없는 분이랑 했어. 근데 그 다음날 여성분이 기분이 나빠. 그럼 강간범이 되는 거야. 근데 아니 나도 이 사람 호감이 있었고 나도 좋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싶어.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여성분의 기분과 판단에 따라서 내가 강간범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한참 지난 둘이 사귀었어. 헤어진 다음에 고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 남자친구라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지. 근데 이제 헤어졌더니 이제 열받아. 그래서 그때 일을 고소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리스크잖아요.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너무 틀린 얘기가 많아요. 여자랑 술 취해서 모텔에 자러 갈 때는 여자가 계산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 있어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네, 제가 실제로 했던 사건 뭐가 있냐면 들어갈 때는 둘이 팔짱 끼고 차에 가요. CCTV 다 찍혀 있어. 뭐 이렇게 업고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랬지만 원래 술이라는 거는 들어오고 가장 피크에 오르는 게 술 마시고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예요. 직후가 아니라. 그 여성분도 그랬던 거죠. 들어가서 확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취로 인사불성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합의 들어간 거 맞아요. 서로. 근데 이제 인터폰인가 뭘 잘못했대. 직원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 이러고 따고 간 거지. 경찰을 불러서. 경찰 부를 때 열고 봤더니 여자는 정신이 없고 남자는 그 자리 체포해서 갔어요. 나중에 여자를 깨워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는 자기 하려고 간 거 맞대. 그리고 자기는 고소할 생각이 없대. 하지만 남자는 청과제 됐어요. 강간범으로. 왜냐면 중간간이라는 거는 그냥 여성이 정신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하면 그냥 성립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할 생각이 있었다. 상관없어. 중간간 또한 피해자 의사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친고죄도 아니에요. 성범죄들이. 피해자 의사랑도 상관없어요. 고소하겠다 말겠다. 그것도 상관없어. 나 이 사람 정말 좋아하니까 처벌하지 말아달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 얘기가 뭔지 알겠죠? 술 취한 여자랑은 하지 마라. 술 취해서 일단 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사람이랑은 하지 마라. 의사 표현을 하는 사람도 믿으면 안 된다. 합의해서 갔다니까요. 만취한 여자랑은 성관계 가지지 마라. 애인이랑 여자친구가 아니면 두 사람이 정식으로 사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기소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이제 그날 처음 만났다거나 첫 번째 관계라거나 이때가 문제가 되지. 아까 그 케이스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발 사진 좀 찍지 마라. 동영상이랑. 나중에 여러모로 큰일이야. 그러니까 남자 입장, 여자 입장 다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 여성의 동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찍는 순간에 성범죄 성립이에요. 그냥. 상대가 누구든 간에. 누구든지. 요즘에 포렌식 해보면 지워도 다 나오거든요. 그냥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포하잖아요. 만약에. 그럼 거의 실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행유예 이런 거 없고. 요즘에. 그리고 여성 입장에서도 유포되면 피해가 너무 커요. 수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찍지 마라. 남자든 여자든. 남자친구가 찍겠다 그래도 거부. 찍지 못하게 하고 남자친구는 아예 찍자는 제안을 하지 마라. 서로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합의하에도 찍지 마라. 그걸로 인해서도 오는 의뢰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요? 나 몰래 찍었다라는 고소,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앙심을 품고 유포했다라는 고소 다 너무 많아요. 반대도 많아요. 남녀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여성분이 유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뿌려보는 경우도 있고. 여성분도 마찬가지로 실형 가나요? 가죠. 실제로 감옥에 계신 분 사건 지금 하고 있어요. 강제 추행. 보통 그런 경우에는 뭐 업무적인 상하관계가 있나요? 그냥이에요? 뭐 밑도 끝도 없어요. 친인척도 많고. 친인척이요? 직장 동료, 친구, 아니면 그날 처음 본 사람 정말 너무나도 많고 강간이잖아요. 친인척 간의 강간이 정말 많아요. 그래요? 많은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절대 오픈을 안 하죠. 그리고 그런 건 다 비공개로 해서 잘 모르는데 정말 많습니다. 임대차와 관련된 일들 수임하시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주로 어떤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상가도 그렇고 일반 주택도 그런데 제일 많은 거는 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내주는 거예요. 주인이? 새로운 사람을 못 섭외해서. 요즘 전세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사실 뉴스화는 잘 안 돼요. 실제보다. 왜냐면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 보증금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돈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좋은 뉴스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현재 주택시장이 실제 보도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임대차 보증금 소송 있잖아요. 네. 이걸 제가 8년 차인데 지난 7년 동안 했던 것보다 최근 1년에 한 게 10배. 그런 상황이에요. 아, 상황 되게 안 좋은 건데요. 예, 되게 안 좋은 거죠. 네. 정말 많은 주인들이 보증금을 못 내주고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네. 집주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를. 네. 내가 떨어진 가격에 집을 내놓으면 그 순간에 그게 시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시세대로 올려요.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못 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보증금 소송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너무나도 많은 케이스와 경험을 해봐서 그냥 딱 얘기 들으면 다 바로 나와요. 집주인은 이렇게 할 거고 세입자는 이렇게 나올 거고 이때는 이게 문제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경험해봤을 정도로 지난 1년 동안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진짜 엄청 많구나. 예, 엄청 많아요. 이 소송과 집값의 연관성 이런 건 전 잘 몰라요. 어쨌든 요즘에 실제로 건수가 늘어나고 건수는 있다. 한 100배 늘었다. 이거는 이제 집주인이 못 내주는 경우고 네. 반대로 집주인이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죠. 네, 월세를 안 내. 사람들 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월세는 자기 생활비에서 1순위예요. 그렇잖아요. 이 경우는 별로 없는데 상가는 정말 많아요. 상가 월세라는 거는 매출이 안 나왔을 때 못 내는 경우 종종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인건비 같은 거 안 내면 바로 범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세가 밀려서 나가라 이거죠. 네. 나가라는 소송 정말 많이 해요. 상가에서. 그거는 이제 요즘에 자영업자분들이 어렵다는 증거죠. 그것도 많아지나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는 임대차 보증금만큼은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부터 많았고 네. 지금도 좀 더 많아진 정도예요. 네. 그거는 뭐 폭발적 증가다 이건 아닌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은 정말 폭발적 증가가 많습니다. 변호사분들을 찾아가서 내가 법률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진짜 웬만큼 큰 피해를 보거나 크게 억울한 일이 있거나 하지 않고는 잘 안 찾아가는 이유가 그렇죠. 네. 잘 접할 일도 사실 없었고 내가 이런 쪽에 연루될 거라는 상상도 못하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정말 큰 사건이 다 터지고 나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 도움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이 방송을 시간 내서 보시는 분들이 이 한마디만 들어도 사실은 본전을 찾으시는 건데 뽑는 겁니까? 예. 명확하게 얘기해요. 1,000만 원 단위 이상의 네. 계약은 그냥 계약서 변호사 한번 보여줘라. 변호사 계약서 한번 보여주면 저는 보통 한 30분에 한 5만 원, 1시간이면 한 10만 원 정도 받거든요. 네. 그 시간 들이면 무조건 남는 장사가 될 거예요. 왜냐면 추후에 소송이 되면 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변호사한테 주는 비용만 몇백만 원이고 네. 기본적으로 네.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배상이나 이런 걸 네. 통해서 얼마를 더 잃게 될지 몰라요. 네. 근데 그 비용은 하나도 아까운 게 아니거든요. 일종의 보험이죠. 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몇천만 원이 아니라 우리 요즘에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세만 들어가도 몇억 아니에요. 네. 그런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이걸 변호사한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버릇을 들이면 무조건 나중에 문제될 걸 다 피할 수 있어요. 그때 한 번만 물어봐도. 네. 몇 천만 원짜리 아니면 몇 억짜리 거래를 하면서 몇만 원을 들여서 네. 컨설팅을 받는 걸 주저하면 그게 현명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 사건도 이런 거 정말 많아요. 임차인은 분명히 얘기했어. 한 나가기 3개월 전에 전화로 더 이상 연장 안 할 거니까 나갈게요. 그러면 집주인이 알겠어요 이라고 했어. 근데 갑자기 떼드니까 집주인이 넌 나한테 한 달 전에 해주통보 안 해줬잖아. 증거가 없는 거예요. 해주통보했다는 거는 임차인이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 정말 사소한 일인데 네. 내가 전화할까 카톡 보낼까 진짜 사소한 일이잖아요. 네. 그런 거 하나로 네. 보증금 몇 천만 원 몇 억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버릇처럼 변호사 찾아가서 물어보고 요즘에 전화 상담도 많이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화 상담 무료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벌어지는 많은 시간과 돈 다 아낄 수 있었던 거죠. 문턱이 높진 않아요. 그냥 찾아가면 돼요. 물어보는 데는 큰 돈 안 든다. 문턱을 진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나요? 편하게 가시면 돼요. 자주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한 분. 자기가 분명히 저기 기업은행에 1억을 예금을 맡겼는데 가면 없대. 처음에 이제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갔더니 기업은행에서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네. 그럼 일주일 뒤에 또 오셔요. 자기가 이번에는 우리은행에다 5천만 원 맡겼대. 그런 분들. 일주일마다 오세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도저히. 네. 그래서 다른 데 소개시켜드려요. 저는 변호사들 중에서는 되게 높은 확률로 소송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소송을 하면 저는 무조건 도움이 돼요. 수임을 하면 수임료를 받게 되니까 그 결과랑 상관없이 나는 매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이익이지만 소송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따져보면 안 하는 게 의뢰인에 더 유리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승산이 너무 낮다든지 오히려 소송을 걸었을 때 더 강하게 처벌을 받는다든지 수임료로 쓸 돈이면 차라리 피해자를 갖다 주는 게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라든지 하지 말라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변호사가 정말 자기 이익보다 내 이익을 더 우선시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일이 생기면 또 찾아오는 건 당연하거니와 주변에 추천을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전적으로 나한테 오히려 그게 이익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하지 마세요. 그냥 라고. 좋게 해결하세요. 네. 둘이서 말로 잘 해결해 보세요. 저한테 주실 돈 피해자한테 주고 사과하세요. 라는 솔루션을 되게 높은 확률로 제시하는 편이에요. 그 입장을 로펌에 있을 때도 가져갈 수가 있나요? 로펌에 있을 때는 훨씬 더 가져가기 편하죠. 아 그래요? 왜냐면 어차피 내 월급 받으니까 회사한테 밑보이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변호사한테는 재량권을 주기 때문에 네. 특히 저같이 팀장 변호사쯤 되면 재량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안 할 사건을 안 해야 네. 그분이 다음에 우리 로펌 또 찾아와 주죠.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게 더 도움이 된다 생각했어요. 적절하게 안 할 사건을 네. 거부할 때의 장점이죠. 수임을 하실 때 결백을 주장해 억울해 이런 의뢰인도 올 거고 또 그레이 건은 또 마찬가지죠. 근데 보다 보면은 내가 봐도 나쁜 놈이야. 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잘 지적해 주신 게 네. 그게 사실 우리 직업에 있어서 되게 딜레마고 스트레스예요.